156쪽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우리가 어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N이라 하고 A라고 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A 합집합 B를 넣어주면 A랑 B를 합집한 것의 원소의 개수를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집합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집합 A 합집합 B 여기 전체 합친 거의 원소의 개수는 만약에 A가 뭐 3개 있고 A가 5개 있다고 해서 8개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겹치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둘이 더한 다음에 가운데 이 부분 겹치는 부분은 몇 번 세졌어요? 2번 세서 한 번만 세야 되는데 2번이 세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을 빼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A 합집합 B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꼭 이제 이것은 합집합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고 또 A랑 B 알려줬을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이제 집합이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개의 집합 합친 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NA 합집합 B 합집합 C 자, 이 세 원소의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랑 마찬가지로 우선은 A랑 B랑 C를 더해줘야겠죠. 자, 우선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처럼 겹치는 부분 한 번씩 다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랑 B를 더하면서 A랑 B 겹치는 부분 이거를 2번 더했으니까 다시 이제 이거를 한번 빼줘야겠죠. A의 집합 B를. 그 다음에 B랑 C를 더하면서 B랑 C가 겹치는 부분이 2번 더해졌으니까 또 한 번 빼줘야 돼, 이것은. B의 집합 B 이렇게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C랑 A랑 더하면서 얘네들 또 겹치는 부분이 2번 더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C 교집합 A까지 한번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가운데 3개 다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A에서 한 번, B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여기서 총 몇 번이 더해졌어요? 3번이 더해졌죠. 근데 지금 이거 뺄 때 한 번, 요거 뺄 때 한 번, 요거 뺄 때 한 번. 그래가지고 총 몇 번이 빼졌어요? 3번이 빼졌어. 그럼 이 상태로 놔두면 뭐냐면 3번 더했다가 3번 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3번 더했다가 3번 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빼고 나머지 것들만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셋 다 겹치는 부분을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A랑 B가 있으면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의 원소에서 B 원소 전체를 빼면 안 되겠죠. 왜? 차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B 전체를 다 빼는 게 아니라 A랑 B랑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구할 때도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 전체를 빼는 게 아니라 A랑 B의 교집합만 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A랑 B 합집합한 거 전체 그러니까 A 합집합 B 전체에서 이 B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의 원소를 그냥 다 없애버려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보면 이제 좀 이 부분에서 합집합의 원소,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합집합의 원소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A랑 B의 원소의 개수만 알려준 다음에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고 할 때도 있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정해져 있으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의 원소가 많아질수록 이 바깥에 있는 원소들은 어째? 적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전체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A랑 B의 개수가.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포함된 게 많아질수록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줄어들고, 반대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가 최소가 되면 반대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A랑 B의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20개고 얘가 19개야.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다른 거 다 모르는 상태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만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교집합. 둘이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19개까지 겹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원소의 개수가 적은 게 19개니까 둘이 아무리 많이 겹치더라도 19개보다 많게 겹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11번 한번 가보세요. 158쪽에 11번.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가 60개가 있고 A의 원소가 37개, B의 원소가 40개, 그 다음에 이렇게 여집합끼리 교집합한 게 15개가 있는데 이렇게 여집합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A 여집합, B 여집합 둘이 교집합한 것은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랑 B를 합집합한 것에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 여집합한 것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렇게 A랑 B 합집합한 것의 원소의 개수를 빼니까 15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0개고 그 다음에 이거 뺐을 때 15개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5개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게 45개가 되고 그럼 B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어? 차집합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든지 아니면 전체에서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요? B를 빼든지 아니 A를 빼야 되죠.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A를 이렇게 빼든지 둘 중에 하나로 구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밑에 합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45개였고 A의 원소의 개수 37개니까 45 빼기 37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B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그리고 12번 보시면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러면 자,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를 맞춘 학생이 35명, 수학이 28명인데 이 중에서는 영어와 수학 두 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둘 다 틀린 사람도 있겠죠. 알겠어요? 아니, 둘 다 틀린 사람 없겠지. 맞춘 사람 수가 35명, 28명 있으니까. 자, 그러면 모두 틀린 학생은 5명이 있어 보이네. 뭐야, 일단 봐봅시다. 영어와 수학 문제를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 학생 수.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 문제를 맞춘 사람을 A라고 하고 집합 A라고 하고 수학 문제를 맞춘 사람을 집합 B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 좀 써보면 A의 원소의 개수가 35명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학을 맞춘 B의 원소의 개수는 28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영어 수학 모두를 틀린 사람은 몇 명이야? 5명이라 했잖아.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춘 사람은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하겠어? 둘 다 틀린 사람이 60명 중에 5명이면 나머지 55명은 둘 중에 한 문제는 맞춘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5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 사람 수를 구해라 보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말이니까 55명이겠죠. 그 다음에 둘 다 맞춘 사람을 구하려면 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웠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 더하고 그 다음에 둘이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 뺐죠.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5개라는 거 알고 있고 A는 35, B는 28, 그 다음에 교집합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둘이 더하고 55를 빼주면 교집합 원소의 개수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2번도 하시면 되고 영어 문제만 맞춘 사람은 어떻게 구하면 여기서 구한 2번에서 구한 교집합을 갖다가 A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렇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영어 문제만 맞춘 사람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3번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한 최대값, 최소값 문제예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 A가 22개, B가 17개인데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아까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값은 언제라 그랬어? 둘 중에 작은 거에. 근데 무조건 17명이라고 할 수 있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안 나왔을 때야. 그쵸?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제 교집합의 최대값은 만약에 17개가 된다고 하면 둘이 합집합 해봤자 2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교집합의 최대값은 둘 중에 더 작은 값인 17이 되는 거죠. 17명이 전부 다 22명 안에, 22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22개가 17개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이제 최소값을 구하면, 우리가 A 합집합 B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더했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잖아요. 근데 방금 여기서 이제 요거의 최대가 되려면 합집합 자체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집합 자체가 최소가 되는 것은 얘가 22명이 되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17명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건데 반대로 교집합의 최소값을 찾을 때는 합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돼야 돼? 제일 많아야 되겠죠. 합집합이. 그쵸? 근데 합집합의 원소가 최대값이 그냥 이거 둘이 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22랑 17 더하면 어떻게 돼? 39잖아요. 근데 전체 집합은 30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 37이 될 수 있어? 안 되죠? 얘네 최대값은 어디까지만 가능해? 얘를 클 때는 아무리 커봐야 30보다 크면 안 돼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체 집합 안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0개일 때가 교집합이 이제 최대가 될 건데, 최소가 될 건데, A의 원소의 개수 22개라고 그랬고, B의 원소의 개수 17개라고 그랬고, 그때 요거는 교집합이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라인 이해됐어? 그렇게.